이번에는 평촌제일교회 별관인 비전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주 목적은 식당으로서 활용이 되는 공간인데요. 주중에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자습이나 작업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웰컴 라운지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다과를 하기에는 기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방에서 과일도 씻어서 드실 수도 있고, 음료라든지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소그룹 모임이나 셀 모임, 교육자 회의 같은 굳이 카페까지 가셔서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으시더라도 다양한 모임들도 가능한 공간으로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디자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큰 도전이 되고 모험이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공간들이 원래는 조적 벽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또 벽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쪽까지 또 벽체가 있었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고요. 탄소 섬유 시트라는 그런 보강법으로다가 이 슬라브와 기둥 그리고 하리 이 부분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있었던 벽체들을 다 허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의 구조가 2층, 3층이 조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벽을 막 허물 때 진동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안전 진단이나 구조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험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책 서포트를 통해서 건물의 하중을 보강을 해주었고요.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철거까지 진행을 하고 구조 보강 공사까지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바탕을 다 만든 상황에서 단열 페인트와 결로 방지 시공을 다 해주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곰팡이나 결로가 많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벽체들을 미국산 던 에드워드 덤프록과 몰드 킬링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싹 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단열화 시켰습니다. 벽체를. 또 벽체 목공 공사를 할 때 차음 단열재를 다 치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GCS 보드라는 단열 신소재를 가지고 다 보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첩보보드를 마감을 함으로써 지금의 이런 바탕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적으로 연출이 되기까지의 사전 밑공정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된 현장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여기가 지금 슬라브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설계했던 기본 천정의 계획이 있었고, 시공을 하는 와중에 더 천정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천정이 목상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가 감내하더라도 역으로 디자인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천정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 공간은 밋밋하게 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정 루바와 라인 조명을 통해서 다채로운 조명 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이 전면이 원래는 벽으로 막아져 있었던 공간을 확 개방감이 트이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센터에 있는 이 정문도 더 유리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확장을 시키면서 아치 형태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 안이 항상 밝게 들여다 보이도록, 믿지 않는 분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막바지쯤에는 여러 행인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회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함으로써 또 자연스러운 접점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한 것이죠. 이쪽도 우측과 동일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통유리와 별도의 평계도를 통해서 이 공간도 출입이 되면서 동시에 이 홀과 하나의 공간처럼 연출이 되게끔 했고요. 이제 셀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게끔 함과 동시에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방음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짝은 홀수 짝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평상시에 이렇게 닫아두셔도 몇 장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벽은 자석이 붙게끔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벽과 같은 느낌이지만 홍보사항들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이 벽 마감재 속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자기한 자석만 갖다 놓으시면 시즌별로 안내사항들이 변동이 될 때마다 붙였다가 뺐다가 또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고요. 이 단체룸에서 아트월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었어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여러 명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할 때 흡음 자재로 연출을 해서 너무 막 울리는 그런 효과가 없도록 깨알 포인트로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단체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멀티탭으로 선을 길게 테이블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면 보기가 흉할 것 같아서 바닥 클로우 콘센트를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열면 콘센트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바닥에서 바로 콘센트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충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일반 플라스틱 콘센트가 아니라 쇳덩어리로 된 콘센트이기 때문에 강도도 아주 단단합니다. 여기도 저희가 본관의 웰컴 라운지 존과 같이 편안한 소파를 연출을 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또 작업이나 노트북 같은 걸 충전하시거나 핸드폰을 충전하실 수 있도록 220V 콘센트와 USB 포트가 달려있는 멀티 콘센트들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도 이 숨은 깨알 공간들이 이렇게 컵들이나 집기류들을 보관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모든 의자들이 다 열려서 수납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질감이, 이것도 페인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페인트와 다르게 회벽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벽 조명과 간접등과 이런 식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통해서도 강조가 되지만 질감을 통해서도 아트홀다운 강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이 지금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배식을 할 때 식판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두실 수 있도록 매립 선반을 연출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의 사례를 보시면, 평상시에는 스터디 카페처럼 테이블을 올려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주일날에는 그거를 내려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가변적인 의자를 연출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접목한 특수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성인 남성이 이렇게 기대도 아주 단단할 정도로 하중이 약 한 50에서 70kg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선반입니다. 이런 특수 선반들을 연출을 해서 쟁반들이나 반찬들이 쫙 플레이팅이 되더라도 그 선반들이 달락달락거리지 않게끔 아주 강도 있는 선반들을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접을 때는 매립이 돼서 선반이 툭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벽체와 깔끔하게 이렇게 1대1로 떨어진다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역시도 디자인적으로 엄청나게 계산을 해서 깔끔한 마감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쪽이 배식대가 되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쪽이 태식대가 되는데, 폴딩도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두셨다가 이렇게 완전히 개방을 하면 주방을 그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 바로 건네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반은 다 접어두고 바로바로 이렇게 건네줘서 주방과 식당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면이 수평이 잘 어우러지게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폴딩도어의 턱이 위로 솟아있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걸리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연출을 했고요. 배식 공사가 다 끝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서 카페테리아의 홀 쪽에서는 이 주방이 보이지 않도록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쪽은 외부의 벽체였어요. 여기에 벽체가 있었고 문이 여기에 달려 있었죠. 그 문과 벽체들 다 허물어 버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해서 와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와서 보시면 원래는 외부 계단실이었는데 여기를 벽체로 이렇게 막고 이쪽도 벽체로 막고 외부로 나가는 이 계단실도 벽체로 막아버리면서 계단 밑에 있는 이 공간까지도 주방의 공간으로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새롭게 형성이 될 수 있었고요. 인천 부평에 있는 동수교회에서도 이런 주방의 퀄리티를 연출을 해드렸는데, 권사님들이 음식 봉사를 하시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고 생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일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정은 비비드한 컬러로서 연출을 해드리고, 조명도 라인 조명으로 밝고 깔끔한 느낌의 조명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덕트에도 별도로 조명이 연출이 되어서 밝은 환경에서 조리하실 수 있도록 연출을 해드렸고요. 이 주방의 경우에는 업소용 집기들이 새롭게 들어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베스트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설치가 되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과 미팅 자리를 주선을 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둥과 동시에 하부장들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본 건물 웰컴 라운지에서 간단한 다과나 아니면 차, 음료를 드시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웰컴 라운지 존으로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과라든지 커피나 이런 걸 마시기 위해서는 비전센터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오셔서 커피포트, 그런 다과들을 준비를 해서 여기서 바로 조리해 드시고 주방에 태식대에다 놓으시거나 이제 식사를 드시고 나서 휴지나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저 공간에다가 두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부 리모델링도 상당히 큰 구조 보강 공사와 내력벽을 철거해가지고 허물어지지 않게 보강을 해가면서 공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외부에도 기존과는 새롭게 바뀌는 느낌으로 외장 공사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오래된 그런 빌라 같은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파사드 구조를 통해서 좌우측 날개와 정중앙 센터 부분이 아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했고, 벽등과 매립 라인 조명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입구성을 아주 환하게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롱브릭과 외장 도장과 더불어서 주차장 안쪽부터 정면이 되는 이 공간, 이쪽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 바닥이 뒤쪽으로 이어져서 전체 바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마치 현무암 돌판을 깔아놓은 듯한 기법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이 바닥서부터
이 건물 전체 벽체가 고급스럽게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능적인 면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세하게 보시면 봉긋 이렇게 돼 있고 이 전면부는 이렇게 내려놔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배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 건물 자체 지대가 안쪽 뒤쪽으로 갈수록 일반 집안보다 내려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서 내려지면 이쪽 부분에서 침수가 되거나 물이 맺히고 고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점점 기상이변이나 집중호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홀 쪽은 오히려 바닥을 이렇게 올리고 이쪽 부분들은 자연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가운데를 구배를 줌으로써 군덕을 형성하고 배수 시스템을 땅에다가 다 매립을 해서 하수 시스템으로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정중앙의 출입문들 아치와 이런 매립 라인 조명을 통해서 강조를 주었죠. 이런 부분들이 본관에서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에서도 주 출입구에 대해서 아치 형태로 연출을 했던 것과 같이 여기도 비전에는 이런 아치 형태와 이런 조명들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이제 유리문만 있었는데 유리문은 고를 확장을 시켜서 지금 보시는 이 통창과 수평 레벨이 최대한 같은 듯한 느낌이 나게끔 기존의 모습과는 좀 차별을 두었고요. 아치 게이트도 이런 라인 조명들을 연출을 함으로써 현관에 대한 입구성을 확실하게 강조를 줄 수 있는 포인트로 디자인 연출을 하였습니다. 멀리서 행인분들이나 이웃분들이 혹은 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같은 아치형과 매립 라인 조명으로의 현관 입구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두 건물이 같은 건물이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게끔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연출을 하였습니다. 간판을 크게 달거나 간판이 눈에 띄게 하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지나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서 교회가 활짝 열려서 이웃분들을 환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였습니다.